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져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과 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종일 몰아치고 호남과 제주, 충청 지역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수도권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는 일반 성인도 백신을 맞아 9월에 1차 접종을 끝낼 계획인데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 이어 광주의 한 대형 교회에서도 3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등 IM 선교회 관련 불똥이 여기저기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이 어제 6시간에 걸쳐 물밑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총파업은 일단 보류됐는데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파업은 철회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수처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첫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네, 간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어제 강한 바람과 한파까지 찾아와 이 밤잠 못 이루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체감온도도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니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오늘 날씨 주의점 3가지가 있습니다. 태풍에 맞먹는 강풍, 그리고 반짝 한파, 거센 풍랑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많게는 11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합니다. 강원에는 한파경보가, 중부와 전북, 경북과 부산, 울산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6도, 대관령은 영하 17.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황입니다. 강원과 제주에서는 강풍경보, 내륙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내륙과 해안에서는 최대 순간풍속이 20에서 25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한편 반짝 한파 속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서는 오전까지 눈이 이어진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대 8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춘천 영하 11.7도, 대구 영하 7.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4도, 대구 1도, 전주 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이 반짝 한파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임신부와 어린이는 접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뭔지 강대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백신 접종 대상에서 임신부와 아동 청소년은 제외됐습니다. 현재 도입 예정인 백신에 대한 금기 사항은 임신부 그리고 연령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임상 자료가 마련되지 않아 백신 안전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임신부의 경우는 사실상 임상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 미국에서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할 뿐입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은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8살 이상 성인만, 화이자는 16살 이상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신부와 아동 청소년이 백신을 맞지 못한다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상 이들을 제외한 인구 중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임상 결과에 따라 이들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될 백신이죠.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전성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방역당국도 이 같은 권고를 면밀히 참고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공급량을 확보하려는 유럽연합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 코우 연구소 산하 예방접종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만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Gleichwohl wissen wir ja schon seit Herbst, die Debatte gibt es ja schon seit einigen Monaten, dass bei AstraZeneca es weniger Daten, geht nicht um schlechte Daten, sondern um weniger Daten.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독일 정부는 다만 권고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간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역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라고 권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신 공급량을 확보하려는 유럽연합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감시하고 제약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제약사들의 유럽연합 공급 물량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등 곳곳에서 백신 접종 중단과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2명이 남아공발 변이에 확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영국과 브라질발 변이 확진자는 있었지만 남아공발 변이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여행 이력이 없고 서로 연관성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IM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꼬리를 무는 가운데 오늘도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당국은 애초 오늘로 예정했던 거리 두기 조정 여부 발표를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500명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시작된 IM 선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만 340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39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400명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 현안입니다. 집단 발병의 여파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402명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엿새 만에 400명대로 올라서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에 다시 진입한 겁니다. 애초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 조정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추이를 지켜본 뒤 이번 주말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인서가 거짓으로 쓰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로펌 직원의 증언과 평균 12분이라는 비현실적인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조 씨가 정기적인 인턴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최 대표가 보낸 문자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그 서류는 연구들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도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그동안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해당 인턴 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른바 삼례 나라 슈퍼 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강인구 씨 등 3명이 경찰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으로 인해 실형을 산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이들에게 3억에서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안에서 나온 방역 우려 목소리에도 애초 계획대로 설 명절 전 보편적 지원을 결정한 건데요. 이 지사는 경제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설 명절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399만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다음 달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58만 명도 포함됐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여당안 방역 우려 목소리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경제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들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어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앞서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포천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더해 1인당 3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후 3개월 안에 늦어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정부가 소주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까지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점은 지난 27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입니다.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10년 안에 4,500원인 담뱃값을 OECD 평균인 8,000원대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직후 담뱃값 인상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인터넷에는 정부를 성토하는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서민 부담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복지부는 발표 하루 만에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짧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총리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인의 SNS에 사실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 문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 추진단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과감한 규제 혁신을 약속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인은 박용만 회장의 후임으로 최근 환경과 사회적 책임 경영 등의 역점을 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할 예정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대한상인은 낡은 법과 제도들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상당히 걸림돌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 규제 혁신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위기 대응과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대전환의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상인은 박용만 회장의 뒤를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할 예정입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인 회장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회장이 그간 ESG 경영을 강조해온 만큼 재계와 정부의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재판에 개입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 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탄핵안이 통과되면 판사 탄핵의 첫 사례가 됩니다. 한편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임 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보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개입은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며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친 정책 의총을 마친 후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이르면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후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한 만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큽니다. 임 판사는 현재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재임용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28일 임기가 끝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태국 유명 휴양지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무시하고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109명을 체포했는데요. 대부분 미국과 영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밤 태국 유명 휴양지 코팡안 섬의 한 술집입니다. 태국은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위험 지역의 유흥업소 영업을 잠정 금지했지만 이 술집은 개업 5주년 파티를 몰래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술집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다닥다닥 모여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태국 경찰은 파티 주최자와 외국인 89명 등 참가자 109명을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체포했고 다음 날 경찰서 앞마당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Nobody wants to have a problem or do something wrong. I think we all love Rakmuantai who live here. We like it. 코팡안 섬 인근 코사무이 섬 법원은 화상 재판을 열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덴마크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4,000바트, 우리 돈으로 약 1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휴교령과 유흥업소 영업 잠정 금지, 주민 이동 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극장가가 영화 소울로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한국 영화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역사를 바꾼 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개봉합니다.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하청업체로 파견 명령을 받은 주인공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현장에서 버텨내는 이야기입니다. 이태경 감독은 2015년 사무직 중년 여성이 지방 현장직으로 부당하게 파견된 후 치욕을 겪으면서도 결국 버텨냈다는 기사를 읽고 영화를 구상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를 부품으로 대하는
우리 사회 현실을 영화에 녹였습니다. 겉으로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가식 덩어리, 소심 덩어리, 골칫 덩어리인 세 자매가 아버지 생일날 모이게 됩니다. 꾹꾹 숨겨왔던 가족의 민낯이 폭발하듯 드러나는 과정에서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의 열연과 강렬한 메시지가 스크린을 압도합니다. 가정폭력과 가족의 의미에 대한 묵직한 주제를 무겁지 않으면서 공감가게 그려낸 감독의 디테일한 연출력이 빛납니다. 11년 동안 일본 판매량 1위였던 원피스를 꺾고 누적 발행 부수 1억 2천만 부를 돌파한 만화의 첫 극장판으로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 열차에서 귀살대와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춘 혈기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개봉 후 연일 박스오피스 신기록을 갈아치웠으며 19년 동안 정상을 지켰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치고 일본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프로농구 오리온의 이승현이 쾌조의 슛 감각을 선보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삼성생명이 우리은행전 9연패를 끊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리온의 이승현이 석점슛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이대성의 패스를 받아 석점슛을 쏘아올립니다. 오리온은 석점슛 4개를 포함해 24점, 8리바운드를 올린 이승현의 활약에 힘입어 전자랜드를 82대 74로 물리쳤습니다. 제가 3점 슛은 좀 포텐치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 항상 연습 때마다 이제 뭐 제자리에서 쏘지 않고 일단 뭐 저희 뭐 진유나 뭐 성환이나 저희 동료 선수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오리온은 2연패에서 탈출하며 2위 현대모비스의 1.5게임 차로 다가섰습니다. 전자랜드는 1쿼터 11점 차의 리드를 살리지 못하고 공동 5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삼성생명이 우리은행전 9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삼성생명은 윤예빈이 14점, 배혜윤이 12점을 올리며 64대 55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부상으로 빠진 박혜진의 공백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최근 언택트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마스크 자판기부터 자가격리용품 자판기 등 전 세계적으로 자판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엔 코로나19 검사 키트 자판기가 처음으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자판기론 먹을 걸 살 수 없지만 대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학생들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의료진과 예약을 하고 직접 만났지만 최근 학교에서 이런 자판기를 만들어 11대나 설치한 겁니다. 사용한 키트를 회수함에 넣으면 이틀 만에 결과도 알 수 있는데요. 간편한 데다 비대면이라 안전해서 벌써 수천 명이 이용했다고 하네요. 미국 전역에서 요즘 불티나게 팔리는 게 또 있는데요. 아이돌도 영화배우도 아닌 수수한 옷차림에 이 인물을 담은 굿즈라고 합니다. 말쑥한 정장들 사이로 귀여운 장갑과 모자 달린 점퍼를 입은 남성.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에 온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입니다. 소탈한 이 모습이 화제를 모으면서 손뜨개 인형까지 등장했는데요. 경매 99센트로 올라와 23,300달러, 약 2,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판매자는 이 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는데 경매 회사도 낙찰가의 2배로 동참하기로 했다고요. 그의 모습을 담은 티셔츠도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경선은 바이든에게 졌지만 매출만큼은 압도적이네요. 어제처럼 눈이 펑펑 내릴 때마다 아이들은 그저 신이나 하죠. 태어나 처음 눈을 본 아기 코끼리도 신나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펑펑 눈 내리는 동물원. 아기 코끼리 펜지가 눈을 맞으며 누나 낸디와 장난을 칩니다. 눈을 온몸으로 느껴보겠다는 듯 혼자 벌러덩 들어 누워보기도 하는데요. 신나서 뛰다 꽈당 미끄러졌지만 오늘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곳 애리조나주 투싼은 원래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눈이 내리면서 아기 코끼리들도 난생 처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주의점 3가지가 있습니다. 태풍에 맞먹는 강풍, 반짝 한파, 그리고 거센 풍랑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강원에서는 한파경보가, 중부와 전북, 경북과 부산, 울산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5도, 대관령은 영하 1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서울 영하 18도선, 대관령은 영하 28도선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는 강풍경보, 내륙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내륙과 해안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20에서 25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한편 반짝 한파 속 충남 남부 서해안과 호남, 제주,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호남,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동해 먼바다에서는 최대 8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어제보다 11도가량이나 낮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영하 12도, 대전과 청주 영하 9도선, 광주 영하 6.1도인데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과 전주 0도, 광주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추위도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